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주차인데 지난주 1주차 했던 것 중에 핵심적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공법은 반복밖에 없다. 살아남는 거. 반복, 리피트.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귀에 딱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맨 앞에 책에 보면 거기 뭐 쓰는 게 있어요? 머리말 써는 거 있죠? 책 맨 앞에 보면 그 표지 한 두어 장만 넘어가면 머릿말 하고 있어요. 진인사태 천명 써 있죠. 거기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다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파트 뭐로 돼 있어요? 먼저 반복적으로 귀로 들어야 된다. 들어야죠. 설명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해하려면 들어야 된다. 자꾸 들어서 어려운 용어들이 귀에 딱지가 붙어야 한다. 자꾸 들어서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꼬맹이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입에서 엄마, 아빠, 맘마 이거 찾을 때가 대략 몇 살 어느 정도 되죠? 태어나서 우리 아기 기른 여자분도 한 10개월은 넘어야 되죠? 아기가 그죠? 엄마라고 부르고 그죠? 맘마 그거 엄마, 맘마 이거 부르려면 입이 떨어져 한 10개월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웅얼웅얼 거리다가 나중에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하는 건 한 10개월은 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걔가 밥 먹을 때마다 엄마가 젖을 주면서 뭐라죠? 맘마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누구다? 엄마다 엄마 그거 몇 번 정도 하면 아기가 그게 입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하더냐. 자꾸 아기한테 말을 해주라고 하고 음악을 들려주라는 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걔가 자꾸 들음으로써 발음은 안 나오겠지만 머릿속에서는 그게 회전이 되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통계해 보니까 약 5,000번 정도 들으면 그 단어가 나온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가 아가야 내가 네 엄마란다 엄마 이런 해준 이 엄마라는 소리가 아 이렇게 생긴 게 엄마라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걸 아는 게 5,000번 정도는 들어야 된답니다. 그럼 결국 입에 그게 발음이 돼서 나오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자꾸 들어야 돼요. 듣지를 않았는데 입에서 발음이 나온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농아자라고 그러죠. 농아자. 이분들은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도 못한다? 말도 못해요. 왜? 들어야지 그걸 약간 입으로 표현할 수 있지. 못 들으면 말이라는 게 없으니까 언어라는 게 생성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듣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나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공부하려면 못 배웠겠다? 먼저 들어야 된다. 여기 들어야 된다. 그런데 자꾸 들어서 귀에 딱지가 될 때까지 들어라. 그러면 그때부터 뭐죠? 말귀가 들어오기 시작해.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용어야. 여기 공법에 나오는 말들이 다 어려운 말들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야. 그게 내 께로 소화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꾸. 그럼 듣는 것만 갖고 될까? 자, 두 번째는 자, 뭐 해야 된다? 다음은 읽어야 된다. 예, 읽으란 얘기입니다. 듣는 것만 갖고는 내게 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 시험은 리딩 시험입니까? 히어링 시험입니까? 리딩이야. 눈으로 읽는 시험이지 귀로 듣는 시험이 아니야. 이게 영어 듣기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읽는 거죠. 그러면 설명을 듣는 건 말을 풀어서 설명한 거고 실제로 법주문에 있는 걸 그걸 풀어준 거거든. 듣는 건.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난다? 이거 법주문이잖아요. 법에 있는 이대로 이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 읽어야 되죠.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잘 많이 들었다고 그 말귀 다 알아듣는다고 문제 잘 풀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듣는 건 듣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 된다?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읽어서 여기 있는 문장들을 내 거로 소화시켜야 되고 내가 이걸 다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첫째 듣고 읽고 입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읽어가지고 소화시켜야지 그냥 듣는 것만 갖고는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다 읽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문제를 풀어봐야 되죠. 왜 문제 풀죠?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 모르잖아. 어떻게 머릿속에 뭐가 내가 기억하고 기억 못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뭘 통해서 검증이 된다? 문제를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서 이거 아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못 풀어? 이거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거죠.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검증하는 게 바로 무슨 단계? 문제풀이 단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먼저 듣고 읽고 풀어라. 듣고 읽고 풀어라. 이게 공부의 3단 문법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모르니까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다. 한 번 들어서 한다? 아니요. 천재 아니거든요. 뭐 해야 돼? 반복적으로 듣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귀에 딱지가 될 때까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시험을 봤어요. 무슨 놈 수업이 첫 소파 일주일하고 시험 보느냐. 예,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뭐 시험 보는지 아십니까? 좀 이따 여기서 설명할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 그거
박스만 처리한 거 드려가지고 박스 속에다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야간도 볼까? 당연히 봐야지. 뭐 주간 받는데 야간이라고 생략하는 게 어딨어. 직장 생활한다고 뭐 생략해도 돼? 그런 게 어딨어. 직장 생활하면 시험 볼 때 시점 가산 좀 줍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거든요. 야간 반이라고 점수 뭐 15점 더 올려줍니까? 그런 거 없걸랑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따 끝날 무렵에 그 행정조직이랑 책에도 박스 시험 문제 볼 거니까 그거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웃기는 게 눈으로 읽을 때는 애워진 것 같았어. 근데 막상 쓰라고 시키니까 뭐죠? 버벅거려집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에 따라 여기 뭐가 있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자꾸 듣고 읽고 쓰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게 된다. 그렇게 해야죠.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난주 봤던 것 중에 뭐 했었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개념 정리부터 했었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 뭐죠? 자, 두 단어죠. 부동산 공법 두 단어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뭐죠? 자,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걸 뭐라 부른다? 이걸 부동산이랍니다. 원래 부동산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동산이 아닌 것.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은 어디에 나오더냐? 민법 제99조에서 법률에서 개념 정리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 토지에 있는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정착물, 이걸 뭐라 부른다? 그걸 부동산이라 부르죠. 그럼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건축물이죠. 예, 고정되어 부착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건축물. 그럼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걸 뭐라 부르고? 부동산이라 부르고, 그 부동산에 관련된 무슨 법이다? 공법이란다. 그럼 공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더냐?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행정청인 국가랑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야, 네 멋대로 하지 마라고 뭐 하는 거? 규제하는 법을, 이런 규제법을 무슨 법이란다? 공법이라고 하자. 부동산 공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니들 거라고 마음대로 해도 돼? 안 돼. 여기 개발할 때는 허가 받아라. 여기 뭐 할 때는 뭐하라. 이렇게 규제하는 법을 다루고 있으면 다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 그럼 규제법의 특성은 뭔지 아십니까? 위법한 짓을 저지르면 하지 말라. 이것만 하라 그랬는데 그걸 위반하는 사람이 있어. 뭐 한다? 반드시 처벌 규정을 법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저 뒤에가 보면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처벌에 관한 규정. 이러한 걸 위반했을 때는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걸 위반할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이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공법의 특성이라는 거. 그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법으로 불리우는 게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약 150개 정도 되는 법률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거야. 150개 정도 돼요. 그럼 150개를 우리가 다 공부할까? 불가능하죠. 사실 법률 하나만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150개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정해놓고 몇 개만 시험법률로 정해놨다? 6개만 시험법에 들어간다. 그래서 6개 애우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주택법. 다섯 번째,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있다? 6개. 시험 문제는 각각 12개, 6개, 6개, 7개, 7개, 2개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었죠. 자, 이때 요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는 지금 순서대로 12개, 6개, 6개, 7개, 7개, 2개 순서대로 이렇게 나요. 즉 주택법 다음에 건축법 다음에 농지법 각각 이렇게 나는데 우리 수업 공부할 때는 뭐부터 배운다? 주택법을 먼저 하지 않고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그래서 시험은 요 순서로 나지만 강의는 반대로 건축법을 먼저 강의한다는 거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6개 법률 당연히 뭐 하셔야 되죠? 암기하셔야 되죠. 부동산 공법 시험 보는 법률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6개 법률 암기하시라.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거.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 무슨 과목이죠? 법 과목입니다. 법이잖아요, 다. 근데 이 법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법의 체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먼저 정리합니다. 자, 크게 뭐라고 해놓고 법이라고 해놓고 법은 뭐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법자는. 삼수변이래. 이거 물숫자야. 점점점 이렇게 물수변이에. 그거죠? 갈 것자. 물이 흘러간다. 이게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법이라는 게 물이 흘러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물은 항상 어디서 흘러간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걸 뭐란다? 순리죠. 절대로 물은 거꾸로 흐르는 적이 없어.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럼 법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무슨 뜻일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죠. 순리대로 다 사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자기들끼리 티적격 싸우고 트러블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분쟁을 뭐 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죠.
그럼 분쟁을 해결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력으로 해결하면 되죠.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걸, 무력으로 해결하는 걸 뭐라죠? 전쟁. 예, 싸워가지고 그냥 총 쏴가지고 이긴 나라가 쥐들이 다 그걸 점령해버리면 되는 거 전쟁이죠. 우리끼리도 분쟁 상에 뭐 하면 되죠? 일단 한바탕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때로 눕혀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야만족들이죠. 그러니까 뭐에다 호소하자? 평화적인 방법. 바로 뭐에다?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회 공통체 내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뚫고 해결하는 걸 뭐란다? 법을 대입해서 법을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법은 물이 흘러간다는 뜻은 어떻게 살다가 분쟁이 발생해서 막혀버리면 더 이상 못 나가면 그걸 뚫어주는 거. 그래서 물이 순리대로 흐르도록 이렇게 뚫어주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려고 만드는 게 바로 법이니까. 그래서 이 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자. 이때 성문법이라는 건 이룰성자입니다. 이룰성자, 구럴문자, 법법자. 즉 뭐로 되어 있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이다. 문장으로 성립된 법 이 말이야. 성문법,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 반면에 불문법, 문서화되지 아니한 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불문법은 우리하고는 부동산권법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이건 공부하지 않는다. 민법 시간에 뭐 관습법상 분류기지권 뭐 이런 것들에서 그 관습법 몇 개 배우는 게 있어. 거기에는 우리 공법에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빼고. 그럼 우리는 뭐만 해오면 된다? 성문법이라는 것만 배우면 되죠. 그럼 성문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보자. 네 가지. 맨 위에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외우셔야 돼요. 성문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기본적인 거니까. 그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건 무슨 뭘 갖는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중에 제일 높은 상위법이 무슨 법이야?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이거는 서로 위계질서를 갖습니다. 그래 놓고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법마다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 이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저 법에서는 저렇게 하라고 만들었어. 그럼 두 가지 법이 부딪히면 문제가 되잖아.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이 법 떨어지니 저 법에 안 맞고 저 법 떨어지니 이 법에 안 맞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서로 부딪히면 위에 있는 법이 우선 적용하자 이 뜻입니다. 아셨죠? 같은 법끼리 부딪히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원칙을 정해 나가는데 그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럼 헌법은 왜 만들어놨죠? 성문법 중에 최상위법이다. 가장 위에 있는 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규정하고 있더라. 자,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 거기다 더하기 통치구조라는 건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하고 국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사법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국가를 다스리는 기관들에 대한 그 방법, 그 운영 방법 그런 것들이 통치구조인데 이것을 어디서 다루고 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 밑에 뭐가 있다고?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률은 아까 몇 개 있다냐? 약 1,500개가 약간 넘어요. 그럼 법률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법률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그게 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결국 누가 만드는 거야? 금배지들이 만드는 거야. 금배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야. 여의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의도에서 만드는 것, 그거는 법률이라고 하지 않고 법률안이라고 합니다. 법률안.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법률이 아니야. 법률안. 아직은 초안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걸 누구한테 넘긴다? 입법부는 법을 만든 거지만 그걸 집행하는 데가 어디죠? 행정부. 그럼 행정부 수반이 누구죠? 대통령. 대통령한테 보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법률을 만들었으니까 네가 보고 마음에 들으면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게 너니까 네가 보고 마음에 들으면 공포해서 시행하고 마음에 안 들어? 법률은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바꾸시켜버립니다. 그럼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한테 보내면 대통령이 뭐였다? 그래, 이거 시행하자. 이거 지가 공포하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법률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때부터 법률이 되죠. 근데 이 법률 중에 우리 첫 번째 시험범위에 뭐 들었었죠? 첫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시험범위의 첫 번째 법률. 자, 요거 가보면 어떤 식으로 됐더냐? 선문법은 조문 형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문이 뭐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조문 형식이라는 게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몇 조까지 있다냐? 국토의 개미 의원원 법률은 총 144조까지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여기 쫙 들어가서 144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법률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더냐? 여기서부터야 국토의 개미 의원원 법률에 가봤더니 이 내용 속에 이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이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기로 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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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이게 어디 들어있어? 법률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이 말뜻이. 자, 국회에서 어떤 법률의 내용을 만들 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또 자주 개정될 것들, 이거는 굳이 법률 속에다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집어넣을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딸내미한테 뭘 시킬 때 엄마가 딸한테 뭘 시키잖아요. 그때 야 딸아 너 이거 해? 하면서 그때 너무 미주알고 줘요. 이따가 9시에 너 어디 가가지고 9시 15분에 어디 도착해서 30분에 뭐하고 40분에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딸내미가 뭐랄까? 엄마 다 숨 막혀 그러지 마. 그러죠? 아니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그냥 걔가지고 하도록 내버려 두지. 그걸 갖다 미주알고 줘 미주알 이렇게 규제하면 그게 애 살겠느냐고. 법률은 뭐만 한다? 굵직굵직한 것만 만들라는 얘기야. 중요한 것들은 굵직굵직 만들고 세부적이고 자주 바뀔 것들은 굳이 국회에서 만들 필요 없대. 누구한테 의임해? 그걸 집행하는 기관 어디죠? 행정부. 그럼 행정부의 최고 대빵? 대통령. 야, 요 세부적인 건 네 대통령 네가 이 법을 집행할 거니까 요 법률 중에서 요런 세부적인 건 우리 국회에서 만들지 않을 테니까 누가 만들어? 대통령 네가 만들어. 대통령한테 의임한 거죠. 법률에서 요거는 대통령 네가 만들어 세부적인 것. 법률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 의임을 해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란다? 대통령령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결국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봐. 대통령도 법을 만들어? 말 되는 소리 같다 안 되는 소리 같다? 대통령도 법을 만들어? 이렇게 물으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요?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뭔지 아십니까? 법하고 법률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야. 법이 뭐랬어요? 이게 다 법이랬잖아. 성문법, 불문법 다 법이야. 그럼 대통령도 만들어? 예, 대통령이 만든 법이 뭐야? 그게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잖아. 대통령도 법을 만드는데 그때 대통령이 만든 법은 뭐란다? 대통령령. 그럼 장관이 만든 법은 뭐죠? 부령. 국무총리가 만드는 건 총리령. 이것들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만 법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국회에서는 법 중에서 특히 무슨 법을 만든다? 법률이라는 걸 만드는 거지.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전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는 뭐라고 그랬어? 법이나 법률이나 법률이나 법이나 똥이나 된장이나 된장이나 똥이나 다 그게 그지 뭐 그죠?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부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더 넓은 개념이야? 법이라는 개념이 월등히 더 넓은 개념이고 이 법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성문법이라는 거 불문법으로 나눠지고 다시 성문법 속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국회에서 만들어서 대통령이 공포한 것만 법률. 그 법률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뭐뭐 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위임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세부적인 법을 만들랍니다. 그때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 그때 그럼 이것만 있을까? 아니야. 행정부처에 이 법에 관련된 건 이건 뭐와 관련된 법이지 이거? 국토와 관련된 법이잖아. 그럼 우리나라 국토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 장관이 누구야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 더 세부적인 거, 더 자세한 건 누구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 대통령까지 올라갈 필요 없대. 굳이 대통령한테 위임하지 않고 누구한테 위임할까? 야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직접 만들어 이거는. 무슨 대통령까지 올라가냐? 장관 네 선에서 만들어. 더 세부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들은 굳이 대통령까지 올라가지 말고 장관 네가 만들어서 시행하라. 이때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부령. 그중에 국토교통부장이 만들면 그걸 뭐라 부를까?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표현한다? 국토
교통부령이라고 하죠. 만약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들면 행정안전부령,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들면 기획재정부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들면 산업통상자원부령, 교육부 장관이 만들면 교육부령. 그래서 다 부령 이렇게 하는데 이 부령이 바로 장관들이 만드는 건데 국토와 관련돼서는 어떤 장관이 만든다? 국토교통부를 만드니까 국토교통부를 정한다. 이게 한 군데만 있을까? 아니요. 이것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 법률에 들어보면 이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론. 자, 법률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1조, 2조, 3조, 4조 쭉 만들어 가는데 그중에 조금 세부적인 것들, 구체적인 것들, 자주 개정될 것들 이거는 굳이 법률에다가 시시콜콜한 거 다 집어넣지 말고 야 이거는 우리 국회에서 만들지 말고 야 장관 네가 만들어. 요거는 너한테 위임해줄게. 장관 네가 만들어. 뭐란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런 것들은 더 세부적인 건 야 대통령까지 갈 거 없어. 누가 해?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만들어. 장관이 만들 걸 뭐란다? 부령. 그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드는 건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는 가만히 있어봐. 그럼 대통령이 만들라고 했을까? 대통령이 만든 법이 어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이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 거냐? 여기서는 법률에서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밖에 없어.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것만 있지. 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딘가 그게 있어야 될 거냐? 누가 만든 거? 대통령이 만든 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세부적인 내용, 장관이 만든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딘가 기재가 돼 있을 거냐? 그 장관들이 만든 내용이 있어야 될 거냐? 그거 어디 가서 찾으면 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어디 찾으면 될까요? 그거는 해당하는 법률 무슨 법이죠? 여기 무슨 법이야? 국토의 계획 및 용역을 한 법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다냐? 국토의 계획 및 용역을 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시행령이라는 이게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죠? 법률 밑에 있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용역을 하는 법률. 그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용역을 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시행령에 가보면 이것도 법이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쭉 나가다가 몇 조까지 나갔다냐? 제134조까지 돼 있어요. 여기는 134개 법조문으로 시행령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이 속에 가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어. 요거 법률 제 몇 조가 있을 거냐? 제 예를 들면 24조 제 몇 항에 보면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요 사항, 법률체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 사항은 어디에 들어있다? 여기가 보면 법률체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이 사항은 다음 같다. 대통령이 만든 걸, 요 대통령령을 요 속에다가 세부적인 걸 여기다가 시행령 속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또 여기 대통령 정한다는 이 세부적인 사항 요거 알고 싶어요? 이 시행령에 가면 거기 또 그 대통령이 만드는 걸 여기다가 세부적인 걸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이 속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거 알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시행령이란 거기 들어가서 이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대통령이 다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요거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그럼 국토교통부장이 만든 저 법 국토교통부령 어디 들어있어야 잖아. 그럼 어디 찾아볼까? 그건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그 밑에 시행령이 있었고 그 시행령 밑에 또 하나가 있어. 뭐였죠?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시행규칙 요게 있어요. 그 시행규칙에 들어가 보면 거기 또 어떻게 돼 있다? 이것도 법이니까 장관이 만든 것도 법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제1조 제2조 이것도 똑같이 법은 다 법조문 형식으로 만든 데서 몇 조씩 이렇게 만들어. 이거 쭉 내려가서 이거는 몇 개 안 돼. 제37조까지 몇 개 없어. 37조 이렇게 내용들이 이 속에 쭉 들어있습니다. 그럼 뭐 찾고 싶으면 요거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몇 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같다. 여기다가 그 국토교통부의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다 세부적인 걸 여기다 쫙 집어넣습니다.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랑 요 내용은 다음 같다. 여기다 세부적인 걸 여기다 쭉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찾고 싶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법인마다 해당하는 법률 시행규칙이고 그 속에 가보면 여기 국토교통부로 정하라는 세부적인 게 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법률하고 여기 다시 한번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 부르고
그걸 명령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명령이란 말이 저라는 건 생전 처음 들어봤을 거야. 저도 저거 법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런 게 있든지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명령 하면 내가 하는 명령 뭐죠?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죠? 무슨 군대에서 내리는 이 명령만 내가 알았지 무슨 법의 명령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건 나도 처음 들어왔어 이거. 근데 이때 명령은 군대에서 말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이 아니고 여기서는 뭔다? 법으로서 누가 만든 거? 대통령이나 또는 국무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명령. 그 명령은 뭐에 위임을 받은 거야? 법률에 위임을 받은 거야. 원래는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이었었어. 근데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거 개정이 자주 할 거니까 굳이 법률에다 다 집어넣지 못하니까 법률에서 먼저 위임해 주지. 야 이건 대통령 네가 만들어. 야 이건 장관 네가 만들어. 이런 식으로 위임을 줘가지고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만드는 법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명령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그중에 이 총리령은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총리령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총리령은 금융과 관련된 법률들, 금융 파트와 관련된 법률 있죠. 거기서만 총리령은 약 한 70몇 개밖에 없어. 80개도 안 돼. 7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 총리령이나 개수는 그밖에 안 되니까 그건 무시해버려. 그래서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다. 우리는 대통령하고 부령이라는 이 2가지만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자, 명령인데 그럼 우리 시험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거 법률 144개 조문 요 내용들만 시험 볼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여기 있는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기통으로 정한다 이 말 있잖아. 이것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두 찾아봐야 돼. 대통령령의 세부적인 거 이것도 시험범위고 국토기통으로 정한다는 이 세부적인 내용 이것도 시험범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시험이야? 법률도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144개 조문, 시행령에는 134개 조문 이것도 시험범위고 37개는 시행규칙에 있는 거 이것도 다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부른다. 요거 개념 정의 뭐하고 뭐를 합쳐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요걸 따는 게 법령이라고 불러. 앞에 점만 쓰면 법명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법명이 아니야. 앞하고 뒤를 따버렸어. 법률과 명령, 법령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법령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결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하나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몇 개를 시험 본다? 3개를 시험 보는 거야.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거 시험 보고 여기 있는 내용 시험 보고 여기 있는 내용도 시험 보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죠?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내지 않고 뭐란다?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내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 법이 아니라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 및 주관경천 및 법령상 또 건축법령상 주택법령상 농지법령상 해서 법령 문제를 이렇게 내는 이유는 바로 법률에 있는 이 내용들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도 시험 문제 지문에 들어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시행규칙에 있는 이 내용들도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시험 문제에 넣을 거니까 그중에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문제를 이렇게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이라 하지 않고 법령이라고 하는 건 이게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만 보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다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아셨죠? 이걸 정리합니다. 자 이제 2번째. 그럼 밑에 조례라는 건 뭘까? 조례라는 건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이랬었죠. 누가 만든 거?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이야. 자 그중에 시도지사들이 만들면 시도조례,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들면 시군구조례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어디죠? 경기도 남양주시 맞죠? 그럼 여기는 무슨 조례가 있다는 얘기야? 경기도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였다? 남양주시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야? 도의원들이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선거할 때 2사람 뽑잖아. 여기 또 사실 4명을 뽑죠.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 지방선거할 때 4명 뽑아요. 누구 뽑죠? 첫째 경기도 도지사 또 경기도 의원들 도의원 그죠? 근데 누구 뽑아? 남양주시장 남양주시의원 이렇게 뽑잖아. 그러니까 도지사만 뽑는 게 아니라 도의원들 뽑고 시장만 뽑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도 뽑잖아요. 그때 도의원들이 모인 게 도의회고 경기도의회 거기서 뭘 만든다? 경기도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뭘 만들고? 법률안을 만들잖아요. 그럼 도의회에서는
도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 도지사한테 넘기죠. 그럼 도지사가 보고 그걸 공포해버립니다. 그럼 뭐가 된다? 경기도조례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남양주시조례는 어떻게 만든다? 남양주시의회, 여기 시의회 있잖아. 그 시의회에다가 그걸 보내면 시의원들이 그걸 심사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켜버려. 그러면 그걸 시장이 공포해버리면 뭐가 된다? 바로 시조례가 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어디만 적용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조례는 어디만 적용돼? 경기도밖에 적용 안 돼. 경기도조례를 서울특별시로 적용하면 돼? 안 돼요. 서울특별시는 따로 뭐가 있어? 서울특별시조례 따로 있어. 또 인천과시조례 따로 있고 경기도조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남양주시조례는 어디만 적용돼야 돼? 남양시밖에 적용 안 돼. 옆에 있는 구리시, 옆에 있는 양평군 안 돼. 거기서는 따로 구리시조례 따로 있고 양평군조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한단다. 그럼 조례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죠? 만약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다가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옳냐 틀리냐 문제 이지를 내면 누구 돌아버린다? 부산 사람 돌아버립니다. 왜? 부산 시험 문제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보는 시험 문제하고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시험 문제거든. 그걸 부산에다가 남양주시 조례를 물어버리면 남양주시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걸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조례는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중에 실무할 때는 조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청에 뭐 따지러 갈 때 있잖아요. 이런 법주문 갖고 따지러 갈 때 그때는 법주문만 따지고 이런 법률 시행령 이거 뭐 시행규칙 이것만 갖고 외웠다고 따지러 가면 안 돼요. 이 속에 뭐 들어있죠? 이러이러한 건 여기 그런 게 들어있어. 이러이러한 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건축 조례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환경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로 정한다는 말들이 들어있거든. 그럼 나중에 따지러 갈 때는 뭐 봐야 돼? 그 조례가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해당 시청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그 조례를 확인해 보셔야 되지. 그래야지 가서 공무원하고 말할 때 말빨이 쓰지. 조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공법 90점 맞았거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본래 법률에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왜 니들 이땀시로 니들 멋대로 적용해? 그럼 담당 공무원이 뭐라 하죠? 아니요 조례 보실래요? 우리 남양주시 조례 보면 이렇게 돼 있걸랑요? 그럼 그제서야 뭐라 하죠? 조례가 뭔데? 그럼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뭐란다? 어떻게 해서 공법을 90점을 맞으셨어요? 그런 실력 갖고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뭐가 대단히 중요하다? 조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이 조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건 조례도 확인해야 된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조례 내용은 안 난다. 여기까지죠. 아셨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뭐가 나오죠? 행정조직의 장체계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암기하시라고 했었고 이따 마지막 시간에 시험 볼 내용이 바로 요거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채점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시험 본 사람들 만점짜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거 다 그대로 그려서 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거 외우는 게 쉬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논리적으로 꼬박꼬박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정리하는 대로 꼭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행정조직은 어떻게 나눠진다? 외워야 돼. 이따 시험 볼 거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 박스 처리 안 돼 있어. 그냥 써놨어. 저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건 뭐 굳이 그걸 뭐 쓰라고 시켜. 그 밑에부터 쓰라고 했더니 첫 번째부터 땡에 막혀버렸어. 이거 뭐 쓰라고 했더니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쓰랬더니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행정조직의 장이라고 쓰지를 않나? 그냥 행정자만 써놓고 그 다음에 뭔가 끼리 썼는데 생각이 안 나? 행정자 써놓고 그냥 다 썼다 지웠다 해가지고 참 본인도 쓰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죠? 썼다 지웠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혀는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꾸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누가 있단다? 행정기관의 장이 있고 이 행정기관의 장이 둘로 나눠진다. 누구누구?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구분하자.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누가 있다? 장관이 있습니다. 요 장관은 그냥 그대로 뒀어. 장관이라는 말 안 써도 되도록 그냥 장 써 있어. 그러니까 뭘 쓰라는 얘기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다? 그걸 국가라고 하자. 중앙행정기관을 뭐라 부르자? 국가라고 부르자. 반면에 지방행정기관은 뭐라 부른다? 지방
자치단체란 한다. 이거 지방자치단체라고 쓰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또 지방자치단체장 하고 막 써놨어. 뭐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자. 그 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럼 이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또 뭐로 나눠진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나눈다. 누구누구?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둘로 나누자. 이때 자치단체라는 게 무슨 뜻이다 그랬죠? 자치단체.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스스로 다스리죠? 나를 다스릴 자를 내가 선거에서 투표로 뽑아가지고 그 선거에서 당선자가 나를 다스리는 걸 뭐라 본다? 자치단체라 그랬어요. 결국 선거로 그 지도자를 뽑는 걸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죠. 그게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지죠. 그럼 광역자치단체장은 몇 명 있다? 5명 있다는 거 외우셔야 돼요. 누구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막상 쓰라고 했더니 이게 또 혀가 안 돌아가서 특별자치시장인데 뭐 특별자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도대체 뭐가 꼬여 들어갔는지 생각이 안 나. 쓰지를 못해. 답안지 보면 참 가관임이 됐다가 그래서 다음 주에 일일이 한 명씩 다 호명해서 내가 불러줄 거야. 그래서 답안지 받으러 나오래서 보고 이거 틀렸네 얘기 다 해줄 거야. 하여튼 이거 틀리면 안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사 5명을 묶어서 뭐라 부르고? 광역자치단이라고. 이 광역자치단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부른다. 이렇게는 시도지사에는 몇 명이 들어있다고? 5명이 들어있다는 거. 누구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5명을 시도사라 부르죠. 자, 현재 특별시장은 우리나라 몇 명 있다 그랬죠? 한 명밖에 없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몇 명 있었죠? 6명.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6명.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이 누구죠? 세종시장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부르기로 그랬었고, 그 다음에 도지사 현재 누구죠? 경기도 도지사,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7명 있어.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사는 몇 명 있죠? 2명. 누구? 제주특별자치도사 또 한 명? 강원특별자치도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강원도 거는 아직 몰라. 왜? 행정조직에서 강원특별자치도사한테 어떤 권한을 줄 건지는 아직 법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럼 지방자치법이라고 그 법이 개정돼서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특별자치도라고만 해놓고 강원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으니까 그럼 빼자. 일단 빼고 강행할 거야. 그럼 누가 전형적인 특별자치도사죠? 제주 특별자치도사가 있죠. 그럼 이렇게 5명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시도사. 근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 특별시장 밑에는 누가 있단다?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럼 특별시장과 구청장은 무슨 관계일까? 이 관계가. 자, 좀 전에 지방행정기관의 장을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 이렇게 크게 나눈다 그랬죠. 이거 왜 나누는 겁니까? 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을 왜 굳이 구분할까? 정확히 말하면 권한이 서로 다릅니다. 자, 집에서도 아버지 권한 따르고 엄마 권한 따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나누는 거야. 또 아버지 권한하고 딸내미 권한하고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더 높은 자인 광역자치단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들이 따로 있고 기초자치단인 밑에 있는 자들이 갖는 고유 권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조심할 건 밑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을 누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장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어요.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해서 구청장들한테 구청 고유 권한을 지가 마음대로 뺏어도 돼? 안 돼요.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거야. 서울특별시장은 이러이러한 권한을 갖는다. 반면에 구청장들은 이러이러한 권한을 갖는다. 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권한은 각각의 고유 권한으로서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특별시장 권한 따로 있고 구청장 권한이 다르다는 얘기죠. 반면에 광역시장 밑에는 몇 명 있죠? 기초단체장 2명 있어. 누구?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습니다. 자,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은 꼭 있어. 없는 데가 없어. 그런데 군수는 있는 광역시도 있고 없는 광역시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있어요. 근데 없는데 대표적인 게 대전광역시입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는 누가 없단다? 구청장이 없어. 그래서 구청장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요. 이걸 괄호 쳐놓은 이유가 바로 괄호로 표시한 이유가 구청장이 있는 광역시, 없는 광역시다. 그럼 앞으로 강의할 때 저 구청장, 즉 광역시장 밑에 있는 저 군수 말이야. 광역시장 밑에 군수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래서 앞으로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군수가 누구 있다? 강화군수하고 옹진군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그래서 사례를 들을 때 강화군수, 옹진군수가 아예 단골 손님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군수가 거기만 있느냐? 아니잖아. 이쪽에도 가봐. 연천군수 있잖아. 이 옆에 가평군수, 또 그 옆에 양평군수. 양평군은 조만간에 양평시로 다 지금 개정하려고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군이죠. 경기도에는 군이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시로 돼 있고 지금 군은 4개밖에 없어요. 옛날에 시하고 군이 비슷비슷했거든. 근데 군으로 됐던 게 전부 다 뭐로 바뀌었어? 시로 다 바뀌면서 지금 군은 4군데밖에 없는 게 현재 경기도의 상태입니다. 어쨌든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에서 여기 군수도 있잖아요. 근데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군수하고 도의사 밑에 있는 군수하고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 광역시에도 군수가 있지 꼭 도의사 밑에만 군수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은 누구죠? 세종시장. 그럼 세종시장 밑에는 누가 있다?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인구가 작아서. 원래 구청장을 두려면 최소 인구가 얼마 된다 그랬죠? 50만 명. 즉 50만 명이 그 시가 돼야 둘로 나눠서 25만, 25만 이렇게 해서 구를 2개 나누는 거야. 즉 둘로 쪼개려다 보니까 전체 인구는 얼마 된다? 50만. 그래서 50만 이상 될 때 25만 기준으로 둘로 나눈다. 그래서 분구, 구를 나눌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세종시는 인구가 32만 명 조금 넘어버렸어. 아직도 50만 명 되려면 2027, 8년은 넘어가야 된대.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구청장이 없습니다. 아직 없다. 둘 수는 있는데 인구가 부족해서 못 두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못 두고 있는 거야. 두고는 싶은데 못 두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다면 구청장이 갖는 무슨 권한이 있을까? 고유 권한은.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고유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지금 세종시는 구청장이 없잖아. 그럼 구청장이 행해야 될 그 고유 권한 누군가 대신 지금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하고 있을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쥐가 누구 역할 내야 돼? 구청장의 역할도 지가 할 수밖에 없죠. 구청장이 원래 둘 수는 있는데 없으니까 지가 이것도 해야 되죠. 그래서 세종시장의 특성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도 행사하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장의 권한도 자기가 행사하는 사람 누구란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한단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면 나중에 공법 진도 나가면서 이해를 못해. 왜 이 사람이 여기 튀어나오지? 이해를 못해.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알으려면 배경을 알아야 된다.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동시에 기초자치의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정의하는 내죠. 아셨죠? 자,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도의사 밑에 누가 있다? 시장 군수. 그럼 자, 여기 경기도 바로 남양주시장 있죠? 경기도 연천군수, 가평군수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 도지사 밑에 있는 이 시장이 이것부터 조심해요. 이 말.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자, 시장이 둘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때 조심할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 아니라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 누구로 나눠진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때 대도시장은 특별시장은 대도시장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특별시장, 대도시장이 아니야. 아니라는 얘기야. 광역시장, 대도시장이야? 아니야. 그냥 생각하면 그래 대도시장 맞지. 아이고 서울특별시가 얼마나 큰데 당연히 대도시시장이지.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건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에서는 대도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같은 이런 사람을 대도시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밑에 있는 거?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그 시장을 뭐라 부른다? 대도시시장이다. 이 말이야. 누구 밑에 있는 거?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그럼 여기 남양주시장은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안에 들어있죠. 그럼 경기도 도지사 밑에 있잖아. 이 시장은. 그런데 인구가 얼마죠? 75만 넘어서 거의 80만이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시? 대도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남양주시장이 바로 대도시장이 된다 이거죠. 그 옆에 있는 구리시는 50만 명 됩니까? 아니요. 어제 택도 없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아서 그건 아직 멀었죠. 그럼 거기는 뭐다? 대도시가 아니지 않아서 구리시도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그죠?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니까 거기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 이렇게 나누죠. 그걸 굳이 법에서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을 왜 나눌까? 굳이 나눌까? 하나만 더. 대도시장 중에서도 특히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데 있어. 이제 50만이 아니고 몇만 된다? 100만 명 이상 되는 시. 그 시를 뭐라 부른다? 특례시. 개념 하나 더 있어. 이게 특례시. 즉 대도시 시장 중에서 인구가 100만 이상 되면 그때는 대도시장 중에서 특히 뭐라 부른다? 특례시장이라고 부르자. 특례시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현재 특례시 몇 개 있다? 4개 있습니다. 어디죠? 고양시. 저 일산구가 있는 일산, 거기에 있는 고양시. 또 저 밑에 용인시. 그쪽 옆으로 수원시. 저 밑에 창원시. 그래서 현재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 이걸 뭐라 부른다? 특례시라고 부르자. 근데 특례시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는 아직 법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현재 법에서는 특례시라는 거 우리 공법에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특례시장은 뭐로 보면 된다? 대도시장. 이렇게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야. 아셨죠? 현재로서는 개념 정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대도시장 밑에 누가 있단다? 구청장을 둘 수 있어요. 자, 점선으로 나타나는 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고 꼭 있는 건 아니야. 우리 남양주시 보세요. 남양주시 인구가 80만 명 육박하는데도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동 이렇게 나오지. 그죠? 남양주시 호평동 이렇게 평내동 이렇게 동으로 나오지. 뭐로 안 나옵니까? 아직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라고 반드시 구청장을 두는 건 아니다. 부천시는 옛날에 구청장이 3명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다 없애버려서 구라는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구청장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다. 근데 이 구청장하고 누구랑 헷갈리지 말라? 특별시장, 광역시는 구청장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구청장, 여기도 구청장. 같은 구청장일까? 아닙니다. 끝발이 다릅니다.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구청장은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구청장이라서 뭐라 부른다? 자치구 구청장. 주민들의 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 반면에 저 수원시에 있는 거기 영통구청장 어떻게 됐을까? 수원시장이 임명한 행정직 공무원이지 영통구 주민들이 뽑은 구청장이 아닙니다. 이건 임명직 공무원이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야. 그런 걸 뭐라 한다? 여긴 대도시장 밑에는 구청장을.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걸 뭐라 한다? 행정구 구청장인데 이 행정구라는 건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실무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행정구 구청장. 자치구청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냥 부를 뿐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그런데 왜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을 둘이 구분할까?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둘로 나누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요.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 수준으로 봅니다. 뭔가 아직도 부족하고 뭔가 실수가 많을 것 같이 보이는 게 대도시 아닌 시장이라는 얘기야. 작으니까. 누구랑 비슷하죠? 군수하고. 이 행정조직에서 가장 어리고 쫄딱하고 가장 아직 할 일이 뭔가 부족할 것이 보이는 사람이 누구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를 말합니다. 그럼 저 두 사람은 뭐가 하고자 할 때는 제가 고유권한 함부로 행사 못합니다. 자기 권한이라고 지멋대로 못합니다. 왜?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가 뭐 하려고 하면 하게 내버려 둡니까? 엄마가 간섭합니까? 아무래도 간섭해야지. 걔가 하는 게 편찮으니까. 그죠? 그럼 딸내미가 뭐라면 가지고 와봐라. 엄마가 봐줄게. 가서 잘했으면 너 잘했다. 그렇게 해도 돼. 뭐죠?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가 하는 일은 자기 고유 권한을 행사할 때도 위에 있는 누구한테 올라간다? 도의사한테 올라가서 뭐 받으래? 승인 받아라 라는 게 법에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조문 읽다 보면 진도 나오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대도시장은 아까 인구 50만 이상이죠. 얘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정도로 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머리가 클 만큼 컸다는 얘기야. 엄마가 간섭하면 뭐하죠? 사춘기라서 지랄지랄해. 자꾸 왜 나한테 그래?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왜 자꾸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 그죠? 쟤는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따라서 대도시장은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안 간다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가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것들은 엄마한테 가서 또 승인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게 있겠지요.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도시장은 웬만한 건 도의사한테 승인받지 않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만 도의사한테 승인받아가는 게 많다. 아셨죠? 이런 체계를 알고 있어야 이런 걸 알아두면 나중에 법조문을 읽을 때
이해가 훨씬 더 잘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때 보세요. 구청장, 군수, 여기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말하면 구청장은 누구죠? 자치구 구청장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다 다른 말로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부른단다. 즉 기초자치단체장을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르잖아. 따라서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 있죠? 이 사람들은 여기 돌아가지 못하는 게 원칙이야. 구청장이라고 같은 구청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 말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는 누굴 말한다? 자치구청장을 말하고 애들은 고유권한을 갖고 있고 저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고유권한이 없어요. 다 시장이 위임 사무만 행사할 수 있지 이 행정구 구청장은 고유권한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 근데 제주도도 가볼까요? 제주도 도의사 밑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제주도 도의사 밑에서 시장은 있어. 누구 있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두 명이나 있잖아. 근데 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명색만 시장일 뿐 고유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랑 달라? 우리 남한주 시장은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이지만 고유권한이 있잖아. 여기 기초자산에 들어가니까. 근데 제주도 제주시장은 고유권한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거든. 누구 옛날에 도지사 있을 때 그냥 제주도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제주도라고 부를 때는 그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시장으로서 똑같이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으로서 고유권한을 갖고 있었어. 근데 뭐로다 바뀌면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그 시장이 갖고 있던 고유권한을 누가 다 뺏어갔다? 제주도 도지사가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제주도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도 지가 행사하면서 동시에 시장이 행사하고 기초자치단이 행사할 이 권한도 도지사가 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어디에 나간다? 제주도라는 특성이라. 그럼 제주도지사는 뭐만 갖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권한 플러스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다 갖고 있죠. 그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또 뭐 하는 사람은 그럼 없애버렸으니까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아직도 존재하잖아. 제주시, 서귀포시에 그럼 뭐 하는 거야? 그건 고유권한은 하나도 없고 누가 넘겨주는 것만 도지사가 넘겨주는 위임 사무만 행사하는 거지. 즉 넘겨줘서 이렇게 대신 야 이건 내가 할 건데 네가 해 이렇게 넘겨주는 거 위임 사무라고 그래. 위임 사무만 행사할 수 있지. 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고유권한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 권한 속에 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이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걸 핵심으로 이 시장은 여기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있어야만 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하죠. 아셨죠? 그래서 행정조직을 보면 맨 밑에 시장군수총장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다? 시도사 있고 맨 위에 누가 있다? 장관이 있더라. 그래서 행정조직은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시도사하고 저 장관의 관계를 한번 보죠. 자, 특히 국토교통장관하고 시도사하고 누가 더 높아? 서울특별시장하고 원희룡,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하고 원희룡 국토교통장하고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높아요? 서울시장이 더 높아? 국토교통장이 더 높아? 법적인 체계로 보면 장관이 더 높습니다. 원래 여기 있는 요 시도사들 있죠? 옛날에 1급 공무원이었었어요. 직급으로 따지면 1급 공무원이야. 1급 위에 전무직으로 올라가서 차관 있고 그 위에 장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가 시도사 위에가 장관이 있는 거예요. 행정조직 직급 체계로 본다면 장관이 시도사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법은 어떻게 됐더냐? 시도지사가 무슨 행위를 하려면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한테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도사도 국자한테 승인 받아라 이렇게 했었어. 왜? 위에가 더 대빵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왜? 현실적으로 가봐. 직급으로서는 도지사보다도 장관이 높을지 모르지만 또 시장보다 지가 높을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장하고 경기도 도지사 딱 되는 순간 몇 명을 건드리고 있죠? 자기 지역 주민들 1,000만 명을 건드리고 있잖아. 우리 인구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을 건드리고 있는 지역이야. 그 사람들은 뭐한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나중에 뭐라 부른다? 잠용이라고 부르죠. 잠용이 뭐죠? 잠재된 용. 그때 용이라는 게 뭐죠? 여의주를 물었다. 바로 대권 후보라는 얘기입니다. 잠용이라는 얘기는 대권 후보라는 뜻이죠. 언제든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도사 되면 뭐 할 수 있다?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특별시장 입장에서 장관을 볼 때는 뭐라 보죠? 흑살이 껍데기 정도밖에 안 봐요. 네가 나보다 너 직급은 높을지 몰라도 너는 대통령 후보 아니거든. 나는 대통령 후보거든. 옛날엔 직급이 딱 갈려졌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도 바뀌어버려.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시도사는 장관한테 뭐 받아라? 승인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다냐? 협의하라 라고 됐습니다. 시도사가 이러이러한 걸 할 때는 누구한테?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죠. 그럼 잘 봐봐. 승인이란 말하고 협의란 말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승인은 올라가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라라는 건 승인을 받아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뜻이죠. 그런데 승인을 내준다, 준다, 승인을 준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협의해야 된다는 건 수평적 관계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대등한 관계할 때는 협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상호관계할 때는 그때는 올라갈 때는 승인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 따라서 시도사는 현재 법률에 보면 어떤 때는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으라고 돼 있고 어떤 때는 협의하라고 돼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법을 만들려면 한꺼번에 싹 바꿔버리면 얼마나 속편해, 그죠? 다 승인받으라고 하든지 다 협의하라든지 어떤 때는 승인받고 어떤 때는 협의하고 승인받고 협의하고 승인받고 협의하고 이거 애우다가 나서해버립니다. 자, 그게 현재 법은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죠? 관할구역의 장. 이 말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관할구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관할구역.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 그게 원래 관할구역이야. 근데 어디도 관할구역. 이 자기가 다스리는 구역 하나는 다 관할구역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법률적 의미에서 관할구역의 개념은 누굴 말한다? 6명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 6명만 관할구역의 장이라 부릅니다. 누구는 빠진다? 도지사는 빠진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왜 도는 관할구역을 보지 않을까? 자, 잘 들어봐야 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관할구역은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이라 그랬죠.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된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관할구역은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당한 구역이 되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 이 뜻이죠. 그럼 어떤 걸 관할구역으로 보자? 원래는 광역자치단체가 이게 관할구역이에요. 서울특별시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대. 그 정도면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당하대.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경기도 가만히 있어봐. 경기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저 위에 연천구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평택시, 그죠? 안성시 여기까지가 다 경기도잖아. 얼마나 넓습니까? 이거는 관할구역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대. 그래서 안 되겠대. 쪼개래. 그럼 도를 쪼개니까 아까 뭐가 나오죠? 도를 쪼개면 시, 군이 나오잖아. 그래서 시군 이걸 관할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관할구역이 아니고 시, 군 이걸 관할구역으로 본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 6명을 뭐라 본다? 우리가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건 가만히 있어봐. 군수는 관할구역의 장 맞죠? 시장, 군수로 나눴으니까 그럼 누구 있어요? 연천 군수, 가평 군수 뭐죠? 관할구역의 장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 누가 있어서 강화 군수, 옹지 군수 있잖아. 이 강화 군수, 옹지 군수는 관할구역의 장이다 아니다. 같은 군수인데 관할구역의 장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왜요? 인천광역시장이 관할구역의 장이지 인천광역시 속에 있는 이 군수는 관할구역의 일부 개념이지 그 자체가 관할구역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그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뭐가 아니다? 관할구역의 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웃기는 현상이 발생해요. 잘 봐봐. 이제 말기. 자, 여러분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님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오라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 오라고 그랬어. 그럼 강화군수 갑니까 안 갑니까? 그 모임에. 시장, 군수, 구청장님 오십시오라고 했어. 강화군수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기 옆에 있는 가평군수 가야 돼 안 가야 돼? 둘 다 가야 됩니까? 하나만 갑니까? 이제 다 설명 다 한 건데 이제 마지막 종합으로 지금 보는 거야. 아까 강화군수, 옹진군수 있잖아. 그 사람들도 이 시장군수 총장의 군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걸 물은 겁니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여기 이렇게 셋
둘 합쳐서 시장군수청장이든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장군수청장 모여 그러면 누구도 온다? 강화군수, 옹진군수도 거기 가평군수, 연천군수와 똑같이 군수니까 와요. 여기 와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모여가 아니고 누구 모여라면 관악의 장들 모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웃겨집니다. 일단 관악의 장에는 누구는 와도 가평군수, 연천군수는 오더라도 누구는 못 옵니까?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못 와요. 그럼 거기에 누가 와? 인천광역시장이 오는 거지. 얘가 오면은 인천광역시장이 뭐라고 하냐니까? 야, 이 새끼야, 너 왜 따라왔어, 이 새끼야. 가, 이 새끼야. 너로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관악의 장 모이면 네가 관악의 장이야? 아니잖아, 이 새끼야. 오지 마. 인천광역시만 오지. 강화군수, 옹진군은 오고 싶어도 참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군수인데도 누구 모이느냐, 누구 모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을 읽다 보니 이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장이 행한다. 그다음에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단다. 시장군수총장이 한단다. 또 누가 한다? 관악의 장인, 특광, 특시특도시장, 군수가 한단다. 이것들이 막 섞여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도 이 사람 같고 똥이 된장이고 된장이 똥이고 그냥 아무거나 전화상에다 끌어올려라. 예, 냄새나게끔 끓여봐. 무슨 냄새 나는지 이거 뒤집어지는 게 그거야.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보세요. 시장군수총장, 시도지사, 장관 끝발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3단계로 올라가. 그때 관악의 장을 아까 몇 명? 6명.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인데 줄여서 이것도 특광, 특시, 특시, 이거 특도, 특도, 시장, 군수.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수없이 얘기할 거야. 그럼 누구라고 생각한다? 아,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딱 나오면 관악의 장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아셨죠? 이제 행정청이라는 개념 마지막 누구누구를 합쳐서 행정청이란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행정청에는 누구누구 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둘을 합쳐라. 결국 이거예요. 이게 다 행정청이고 여기 나온다. 이거 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행정청이라고 부른단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꼭 외울 것들 아셨죠? 이게 먼저 바탕이 돼야 이제 다음 시간 수업 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것. 이제 오늘 건 잠시 쉬었다가 들어갑니다. 질문. 특별히 지도지사